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 리플과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죠. 블랙록, 그리고 이 서클 사이에서의 흥미로운 연관성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 제가 좀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 사실 직접적인 파트너십 발표는 아니지만 최근 뉴스들을 통해서 이 세 개의 거대 기업들의 긴밀한 상호작용과 미래 지향적인 움직임을 엿볼 수가 있는데, 관련돼서 대응 방법과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리플 서클 인수 기대감에 주요 지지선을 사수하고 있다. 그래서 SEC 소송에 대한 향방에 주목해라라는 뉴스인데, 자, 이 리플은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강력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큰 이슈로는 바로 이제 이 리플 USDC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사인 서클의 인수죠. 아무래도. 그쵸? 이 서클을 인수할 것이라는 강력한 기대감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리플이 서클 인수를 통해서 200억 달러, 무려 200억 달러의 규모의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정주준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시장에 이제 큰 관심을 받았는데, 실제로 이제 5월 초에는 서클에 약 50억 달러 인수 제안을 했었는데, 서클 측은 이 제안을 거절했지만, 리플의 이러한 시도는 암호화폐 결제 및 송금 생태계에서 이 스테이블코인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만큼 리플이 이 영역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이 된다라는 겁니다. 리플이 이제 서클을 인수하게 된다라면 XRP 레이저 생태계 내에서 USDC와 같은 주요 스테이블 코인의 활용도가 크게 늘어날 수가 있고요. 이는 단순히 이 XRP의 역할만 확대하는 것을 넘어서 리플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글로벌 금융 인프라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글로벌 금융 인프라에서 주요 플레이어로 부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은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에서의 성공을 넘어서 이 스테이블코인 영역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지금 행사하려고 하고 있는데, 최근 이제 블랙록이 이 서클 인터넷 그룹의 IPO에서 10%의 주식을 매입할 계획을 발표했다라는 중요한 소식이 전해졌는데, 자, 이거는 블랙록의 서클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 이 USDC의 잠재력을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이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에서 직접적으로 투자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라는 겁니다. 강력한 신호라는 거예요. 블랙록은 이미 자사의 토큰화 펀드를 통해서 미국 국채 수익률을 토큰화해서 기관 투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서클이 이제 이 USDC를 통해서 디지털 달러의 선두주자인 만큼 블랙록이 이 서클에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향후 블랙록의 기존 자사 토큰과 같은 토큰화된 자산 생태계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을 시사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블랙록이 서클에 직접 지분을 투자함으로써 USDC는 이제 전통 금융시장과의 연결성이 더욱 강화가 되고요. 아무래도 강화가 되고, 이는 결국 전체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성장과 기관 채택을 더욱 가속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들 하고 있는 겁니다.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리플, 그리고 서클, 그리고 블랙록, 그쵸? 이 세 기업 간에 얽히고 설킨 전략적 삼각관계를 파악할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리플의 서클 인수 추진은 리플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를 하고 싶어 합니다.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싶어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설령은 이 인수가 불발된다 한들 리플은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이 영역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 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블랙록의 서클 투자는 이제 블랙록의 스테이블 코인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자사의 토큰화된 금융상품 및 기관 고객들에게 더욱 이 안정적인 디지털 자산 솔루션을 제공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세 기업을 연결하는 중요한 간접고리는 리플의 바로 히든노드 인수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던데, 자, 그래서 리플이 이 히든노드를 인수하면서 이 블랙록 기관 결제 시장 진출에 교두보를 확보한다는 내용인데, 이 히든노드는 이미 블랙록의 토큰화 펀드 생태계에 참여하면서 기관 투자자들에게 전통 자산과 디지털 자산 간의 가교 역할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 리플의 히든노드를 인수함으로써 이 블랙록의 인프라와 연결되어 있던 히든노드의 기관 네트워크가 이제는 리플의 직접적인 영향권 아래 놓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재밌죠? 서로만 얽혀있죠? 자, 그래서 이러한 개별적인 움직임들이 합쳐질 때에 우리는 리플의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와
XRP 레저, 서클의 강력한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 그리고 블랙록의 막대한 기관 자금력 및 전통 금융시장 영향력이 뭐하면 상호 작용하며 엄청난 시너지를, 그쵸?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거대한 그림을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규제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가 되고요.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는 현 상황에서 이 세 개의 기업들이 암호화폐 전통금융 시스템에 더욱 깊숙이 통합되는 중요한 흐름을 보여주는 뭐가 된다? 지표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리플, 그리고 블랙록, 그리고 서클, 거의 삼각관계죠. 이들의 이제 이 연관성은 단순히 독립적인 사건이 아니라 디지털 자산이 미래 금융의 핵심 인프라가 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아주 복잡하고도 전략적인 움직임을 잘 반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들의 협력과 경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앞으로의 이 리플 또한 이들로 통해서 엄청난 성장성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리플 차트를 보게 되시면 현재 이 큰 박스권이죠. 여기 4,000원에서 3,000원짜리 하단부인, 그러니까 박스권 하단부인 이제 3,000원짜리를 리테스트하러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시적으로 이제 3,000원짜리가 잠깐 뚫리면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 이 3,000원짜리를 다시 한번 지지해주는 거래량이 들어와 주면서 여기서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 그림이 돼야 계속해서 이제 상방 스탠스를 가져갈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3,000원짜리를 지키지 못하게 된다라면 다시 한번 이 꼬리 구간이죠. 이 2,500원짜리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쌍바닥 체크를 하고, 이 구간이 지지 라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상방까지 올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상방으로 전환을 하려면 여기서부터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결국에는 이 3,250원짜리죠. 이 자리를 돌파해주고 이 위에 안착하는 그림까지 나와줘야 계속해서 상승 추세 라인을 타고 올라갈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결국 3,000원짜리를 지키느냐 혹은 지키지 못하느냐가 이제 싸움이 되겠다. 그래서 만약에 계속해서 정고점을 리테스트 하러 올려가려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구간이죠. 이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이 상승 채널 위에 올라타야 돼요. 여기 채널. 그리고 나서 4,000원짜리를 돌파해주고 이 위에 안착하는 그림까지 나와줘야 다시 한번 정고점을 리테스트 하러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되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3,000원짜리가 뚫리게 되면은 2,500원짜리 이 쌍바닥을 체크하러 떨어질 것이고, 만약에 3,000원을 지키게 된다라면 다시 한번 상승 관점으로 봤을 때는 3,250원짜리 위에 돌파한 후에 안착하는 그림이 나와줘야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